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네. 자, 소민트님 어서오시고요. 프레스트님, 토미쟁이님, 우버말리님, 둥이아빠님, 그리고 둥이아빠짱님, 은소공님, 핫2021님, 바다영님, 가치가치님, 네, 양양이님도 어서오시고요. 체리블라썸님, 마그마님, 네, 스텔스님 어서오세요. 네. 라이브님, 그리고 한야놀님, 푸야님 어서오시고요. 네. 비바람님, 지니님, 그리고 여기 노장님하고 정경고님도 어서오시고요. 칼리스님, 프로폴리스님, 그리고 금복주님, 전유진님, 경장님, 네, 크세노포님, 김옥돌님, 이소정님 어서오세요. 네, 조이조이님도 어서오시고요. 삼산동님인가요? 네, 삼산동님은 여기 무료단톡방 비번이 있는데 그거는 여기 메일 주소 하나 띄워드릴 테니까 이쪽으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네, 그 무료단톡방이 하나 있는데 하도 알바들 아시죠? 단톡방에 그 들어온 알바들. 네. 하도 저기 많아가지고 들어와서 막 테러를 해요. 그래서 무료단 톡방 비밀번호 걸어버리고 잠가버렸어요. 비밀번호 일부러 틀리게 해놨고요. 네. 궁금하신 분들은 이쪽으로 연락처 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그쪽으로 보내드릴게요. 방송 마치고. 네. 자, 목소리 잘 들리시고 화면 잘 보이시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세요. 네, 나폴레옹님, 칼리스님, 빙글빙글님 어서오시고요. 네, 이철님도 어서오세요. 네. 오늘도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네, 특히 이번 주 한 주 굉장히 수고하셨고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또 투네가 나왔죠, 그죠? 네, 오늘 아침에는 반등이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를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반등이 조금 나오다가 또 뒤로 밀렸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흉측한 운봉으로 끝났는데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 또 멘탈 잡아드리려고 또 이것저것 준비해서 왔는데. 오늘 방송 주제는 이제 뭐 간단해요. 뭐 시황 정리해드리고 뭐 다음 주 투자 전략 얘기한다고 또 해놨는데 이 얘기할 겁니다. 뭐냐면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이번 주 방송 주제는 다 그거였어요. 여러분들이 근심 걱정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리고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증시가 언제까지 떨어질 것이냐 그런 거 걱정하시면 그런 얘기 해드렸고 회복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회복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했었고, 그죠? 네. 하여튼 그런 얘기 위주로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손절 못하게 해드리려고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테이퍼링, 그죠? 네. 테이퍼링 때문에 또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게 뻔했기 때문에 테이퍼링 얘기해드렸고, 오늘은 어떤 얘기 할 거냐면, 얘기해드릴 거예요. 보니까 그런 걸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자, 맞으면 1번 찍어보시면 돼요. 혹시 대공황 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걱정하신다 1번 찍어보세요. 혹시 그런 얘기를 들었다거나 설마 그런 거 아닌가요? 네. 대공황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셨다 1번 찍어보세요. 괜찮아요? 네. 보니까 꽤 많던데요? 네. 어제 저한테 물어보신 분도 있고 오늘 물어보신 분도 있고 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를 비관론자들이 많이 하나 봐요 요즘에. 그래서 오늘 대공황 얘기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이거 안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네. 회복이 금방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들 많이 하시죠? 찍으세요. 네. 갑자기 목소리가 안 들리시나요? 네. 나 걱정 하나도 안 된다 7번 찍어보세요. 네. 어째 아무도 안 찍으세요? 네. 아이고. 네. 멘탈이 뭐 많이 강해져 계신 거니까 뭐 저야 뭐 좋죠. 네. 1번 찍어보라니까 거의 안 찍으시네 이쪽은. 네. 무소TV 쪽은 거의 무소TV 쪽은 아예 안 찍으셨고 네. 여기 그렇죠. 쿠야님하고 한이아놀님 달고나 쿠님 계신데 안 찍었고 네. 거의 안 찍으시네요. 네. 그래요. 다행이에요. 네. 유튜브 쪽엔 1번 찍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마음고생들 많이 하셨죠, 그죠? 자, 일단은 비관론자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굉장히 혼란스럽게 또 더럽혀놨는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씻어드릴게요. 네. 자, 오늘은 대공황 얘기 좀 해드릴게요. 대공황이 결론부터 얘기하면 대공황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대공황이 올 거라고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요즘 꽤 많아요. 비관론자 중에서 가장 책임감 없는 비관론자.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대공황 올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 있으면 진짜 그냥 진짜 다리 몽둥아리 그냥 똑 문질러 놓고 싶어요 진짜.
제가 항상 말할 때 조심해서 말씀드리는 거 아시죠, 그죠? 근데 제가 오늘은 굉장히 세게 얘기해가지고, 그죠? 네. 다리 몽둥이를 그냥 똑 부질러 놓고 싶다고, 진짜. 왜냐면, 전문가가 하는 최악의 리딩이 어떤 거냐면요. 전문가가 하는 최악의 리딩이 뭐냐면, 뭐 계잡주를 추천할 수도 있고, 뭐 가끔 실수할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근데 이제 그런 거는 뭐 그 사람 실력이고, 네. 그 최악의 리딩이 뭐냐면, 회원들 또는 개인들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리딩입니다. 그 사람이 전문가건 아니면 전문가를 하지 않지만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걸 얘기해주는 사람이건 누군 간에 자기의 얘기를 듣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사람이 최악의 리딩, 최악의 전문가, 최악의 뭐 분석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에 1번 한번 더 찍어보세요. 맞죠? 오늘은 좀 번호 좀 많이 찍으라고 할 거예요. 네, 양해 좀 먼저 구하고 할게요. 네. 맞죠? 네. 불안하게 만드는 게 최악의 리딩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리 몽둥이를 지금 막 그 얘기까지 하잖아요. 어젯밤에 이제 테이퍼링 얘기 쭉 해갖고 우리 회원들 여기 무방 참여하신 분들 이제 멘탈을 딱 잡아놨는데 아침에 또 그러는 거예요. 누가 저기 대공황 온다는데 사실인가요? 한두 명이 아니야, 한두 명이. 네. 문자 받은 회원들 중에 몇 명이 막 연락이 와요. 선생님 왜요? 어젯밤에 방송 잘 들었어요. 아 예, 고마워요. 뭐 잘 들으셨다는 게 저도 감사하죠. 네. 편안하게 들으세요. 아 그러셨군요. 근데요 누가 그러던데 대공황 온다면서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또 떠들었다는 얘기예요. 어디에서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떠들었겠죠, 그죠? 그래서 대공황 여기서 이제 만약에 월요일날 음봉 한두 개 더 나오죠? 뭐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 개 더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또 그거 나오면 또 대공황 얘기 나온다니까요. 그럼 사람들이 이제 슬슬 믿기 시작해요. 대공황 오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미리 그냥 예방 접종 만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대공황 얘기 잠깐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대공황 얘기를 잠깐 해드리는 이유는 뭐라고요? 네, 비관론자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을 또 혼란스럽게 해놓을 테니까 네, 미리 백신 주사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공황. 네. 백신을 안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몸의 면역력이 높으면 돼요. 뜬금없이 무슨 소리냐면 백신을 누가 맞아야 되냐면 면역력이 좀 낮으신 분들, 어르신들, 그죠? 네.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맞으셔야죠.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신 분들, 면역력이 떨어지시는 분들. 근데 몸이 건강하면 네, 백신 안 맞아도 돼요. 맞죠? 네. 똑같아요. 정신력, 멘탈이 강하면 백신을 안 맞아도 되는데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 여기 분명히 섞여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백신 놓는 거예요. 대공황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그냥 간략하게 얘기할게요. 간략하게. 대공황이 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버블이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하다. 그래서 대공황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다 헛소리입니다. 제가 세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대공황이 지금 올 수가 없어요. 지금 대공황이 올 수가 없다고요. 왠지 얘기해 볼게요. 대공황이 왜 왔는지부터 얘기하면 되는데 대공황이 1929년도에 이제 시작된 게 대공황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1929년도 거만 얘기하는데 저도 지금 날짜를 그게 옛날에 공부를 했는데 날짜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1929년 전에 1900년도 초반에 두 번인가 있었고요. 그 전에 1800년대 후반에 대공황이 또 있었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거는 1929년 그거 하나밖에 모르시죠. 근데 그 전에 10년 전, 20년 전 그리고 1800년대 말에도 있었어요. 뭐 그 전에도 있었고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시죠. 제가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아무튼 있었어요, 그 전에도.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흔히 대공황 얘기를 하는 거는 1929년도에 있었던 그걸 얘기하는 건데 대공황이 왜 왔냐면 간단해요. 수요와 공급만 아시면 돼요. 수요와 공급. 자, 물건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죠. 이건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수요가 뭐예요? 필요로 하는 사람들, 공급은요. 말 그대로 이제 그거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을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을 공급자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수요. 그러니까 물건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누가 가격 결정권을 갖죠? 공급자죠. 공급자가 가격 결정권을 갖는 거예요. 그 물건을 구하기도 힘드니까. 그러면 이제 하나에 뭐 10,000원이었는데 20,000원, 30,000원 부를 수 있어요, 그죠? 네.
근데 거꾸로 수요는 별로 없는데 공급자가 많아요. 그럼 이제 공급자들끼리 물건이 별로 안 팔리니까 서로 출혈 경쟁하겠죠. 가격 후려치고 그 어떻게 되겠어요? 가격이 다운되겠죠. 쉽죠, 그죠? 뭐 다 아시는 거니까요. 그 대공황은 왜 왔느냐? 공급은 엄청나게 많은데 수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전 세계 이제 무역이 이제 배들이 그때는 비행기가 많이 다니진 않았잖아. 비행기가 이렇게 많이 다니진 않았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거의 배로 상선들이 이제 오가면서 이제 국제 교역이 시작됐을 때예요. 1900년 되니까 초반이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산업혁명 거치고 나서 대규모로 이제 물건을 찍어내기 시작했죠. 그죠? 네. 다 아시는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공급량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겠어요? 물건이 안 팔렸겠죠? 그러니까 직원들 해고하고 공장이 멈췄겠죠? 그러니까 직원들 해고하고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졌고 이제 경제가 내려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대공황이 왔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주시고요. 쉽죠? 네. 근데 지금 대공황이 온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잘 보세요. 요즘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1929년도에 대공황이 왔을 때 그때쯤에 수출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물건이 안 팔렸다는 얘기죠. 근데 요즘에 보셨나요? 그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해운 운임지수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H&M 같은 회사들이 날아갔잖아요. 이게 왜 날아갔어요? BDI. 그러니까 이제 발틱 운임지수인데 해상 운임지수. 그런 이제 BDI 지수, 해운 지수가 막 올라가니까 H&M이 급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수출이 엄청나게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물동량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잠시 힘들었지만, 그죠? 네. 엄청나게 지금 물건이 잘 팔리고 있고 배들이 엄청나게 지금 바다 위를 떠다니면서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어요. 근데 대공황이 온다고요? 이해되셨나요? 1929년도에 대공황이 왔을 때는 물건이 넘쳐났고 사는 사람이 없어서 실직자가 늘어났고 다 망했어요. 실제로 그때 막 자살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그때. 근데 지금은 전 세계에 다시 얘기 드릴게요. 배들이 물건 실어 나른다고 바빠요. 운임지수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물건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 대공황이 온다고요? 제가 아까 다리 몽둥이를 그런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진짜 뉴스 다 보셨잖아요. 네. 우리나라 비상이다. 왜냐면 수출하려고 해도 배가 없어서 웃돈을 줘도 뭐 안 된다. 그런 뉴스 많이 보셨죠? 얼마 전까지. 지금도 그래요. 근데 무슨 대공황이 옵니까? 대공황이 무슨 콜택시입니까? 부름 오게? 이해되셨으면 10원 찍어주시고 넘어가죠. 대공황이 무슨 콜택시냐고요? 부름 오게. 응? 물건 실어날 배가 없어서 지금 난리인데, 네? 웃돈을 줘도 지금 모자를 파네. 대공황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제가 먼저 세게 얘기하죠, 그죠? 귀에 쏙 들어가시라고. 누가 이제 대공황 온다는 얘기하면 그냥 꺼버리세요, 그냥. 가족 중에 예를 들어 신랑이 당신 그거 알아? 대공황 온대. 그러면 당분간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밥만 주시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아니 밥도 주지 마세요, 그냥. 해로우니까. 네? 가까이 하지 마세요, 당분간. 아셨죠? 네. 가장 주식할 때 최고의 적은 배우자예요. 이혼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부부싸움 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코로나 여기 있죠? 여기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남편께서 주식을 하셨어요. 제 주변에 아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꼭 이런 경우가 항상 있더라고요. 이분은 이걸 기회로 본 거예요. 절대 안 팔려고 그랬어요. 주식을 다 들고 있었거든요. 절대 안 팔라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매도 버튼 눌러버렸어요. 강제로. 그 이후로 얼마나 싸우셨겠어요. 네? 얼마나. 조심하셔야 돼요. 네. 배우자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또 거꾸로 또 부부끼리 또 이렇게 마음이 잘 맞아갖고 잘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대공황 얘기 나오고는 그냥 치우세요. 네. 자, 근데 이제 역사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좀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재밌는 역사 공부. 대공황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냐면 1929년도부터 이게 마지막 대공황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이죠, 대충. 네. 그 이후로 대공황이 온 적이 없어요. 100년 동안. 뭐 중간에 이제 오일 쇼크나 오일 파동 이런 거 있었지만 그것도 뭐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얘기해 드릴게요. 1900 근본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1929년, 1939년까지를 대공황 시기라고 그래요. 근데 대공황이 끝난 게 1939년이죠. 1939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아시는 분? 2차 세계대전이 터지죠. 그렇죠? 1939년도부터 잘 아시죠? 1945년도까지. 우리나라도 그때 광복을 맞았죠, 그죠? 네. 그렇죠? 네.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대공황이 끝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갑자기 물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이해되시죠? 물건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물건이요? 군수물자. 군수물자라고 하면 미사일하고 총알만 생각하시는데 전투와 물병, 뭐 이것저것 식자재 많아요. 기름부터 시작해서 쇳덩어리, 그죠? 네. 군수물품이 얼마나 많은데요. 군대 갔다 온 남자분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죠, 그죠? 네. 다양해요. 그래서 경제가 흥한 겁니다. 어딘가에선 피를 흘렸지만 경제가 살아난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패망한 나라들이 있죠. 대표적인 게 독일, 그 다음에 누구예요? 일본이겠죠. 근데 이 두 나라가 쫄딱 망했어요. 일본은 이제 미국이 저기 했고 독일도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어요. 극심한 인플레이션. 그때 뭐 하여튼 어마어마했었어요. 그때 그 당시 그걸 읽어보면은 거의 뭐 진짜 그 미군이 주는 담배 한 개 피? 네.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였다고 그래요. 미국의 저희 독일의 그 마르크라고 했었나? 하여튼 그 돈은 거의 이제 휴지 조각이었고. 잠시만요. 이제 그렇게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죠. 일본도 이제 패망했으니까 뭐 거의 뭐 망했었죠.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다시 경제를 일으키죠. 1950년에 뭐가 있었죠? 네. 6.25 한국전쟁이 벌어지죠. 네. 독일하고 일본이 아시죠? 칼 같은 거 진짜 잘 만들어요. 그러니까 군수 그 이제 기술력이 있어요. 기술력. 뭐 했겠어요? 군수. 미국이 여기다 오더를 줬죠. 물건 만들으라고.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렇죠? 누구한테 이걸 시켰겠어요? 미국이 이쪽에 맡긴 거죠. 그 여담이지만 퀄리티 QC라고 아시죠? 여기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QC라고 들어보세요. QC 퀄리티 컨트롤 뭐 그죠? 네. 품질 관리. 네. 그거의 시작이 일본에서 시작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일본 군수 그거 할 때. 왜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총을 한 자로 만들어라고 하면 시제품이죠. 그러면 하나 잘 만들어서 오는데 이제 100개, 뭐 1000개, 10,000개 주문하면 불량품이 많이 나오니까 그거 잡으려고 했던 게 그 시초가 QC의 시초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흥한 거예요. 경제가 살아난 거죠. 공부 조금만 하신 분들은 다 아시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이제 역사가 흘러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지금 2021년이죠, 그죠? 여기까지 왔는데 이 얘기를 왜 드렸냐면 그동안의 대공황은 없었어요. 수많은 전쟁을 치렀지만 없었어요. 주말 동안에 또 대공황 오는 거 아닌가 싶어서 유튜브에서 또 토끼눈 되실 때까지 계속 유튜브 검색하지 마시고 주말은 누구랑요? 네, 가족과 함께. 가족이 안 놀아준다. 그러면 주무세요 그냥. 억지로라도 주무세요. 푹.
제가 오늘 낮에 우리 현우한테 그랬어요. 오전 방송 딱 하고 나가시라고. 대놓고 그랬어요. 나가시라고. 오전 방송 10시 반까지 하거든요. 오전에. 네. 나가시라고 그랬어요. 여행을 가시든지 뭐 나가시라고. 오늘 저 때문에 수많은 여자분들이 미용실 갔다 오더라고요. 기분 전환할게요. 실제로요. 우리 회원들 중에 여자분들이 미용실 많이 가셨어요. 왜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대공황이라는 게 1929년도 이후에 오고 한 번도 안 왔고, 올해 얘기해 볼까요? 자, 요 대공황 얘기 여기까지만 되죠, 그죠? 여기까지만 하고, 올해 코스피 지수를 보세요. 기가 막히다니까요. 올해 1, 2월 달에 또 급락을 했어요. 왜 급락했냐면 나스닥 지수 급락하니까. 여기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또 버블이 왔다. 조정 온다 그랬어요. 조정을 막 얘기했는데 조정이 안 왔어요. 올해 초에 3월달에 그랬잖아요. 조정 온다고. 안 왔어요. 그리고 5월달에 조정 온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뭐 한다고요? 벌써 다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공매도 재개한다고. 지금 그런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난리가 났었어요. 이 당시에도 아세요? 외국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보세요. 외국인들이 순간적으로 여기서 많이 팔았어요. 그때 제가 목소리 약간 떨렸죠, 그죠? 그때 그러잖아요. 그때 제가 놀랐어요. 뭐야 이거? 누가 보면 전쟁 난 줄 알겠네요.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네. 진짜 뭐 보면 뭐야 돈 빼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언론의 뉴스에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왔겠어요. 난리 났었거든요. 그런데 조정이 안 왔죠? 안 왔어요. 지금은요. 조정은 둘째치고 대공황 왔네. 대공황. 떨어지면 주가가 떨어지면 반등도 안 나오고 이렇게 L자형을 오랫동안 지속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다면서요. 비관론자들이. 자, 대공황 얘기 끝났죠, 그죠? 대공황은 왜 온다고요? 네. 물건이 잘 안 팔릴 때 오는 게 대공황이에요. 근데 지금은 물건이 너무 잘 팔려서 문제예요. 여러분들 눈앞에 있는 떡볶이집, 냉면집, 식당 이런 거 문 닫은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우리나라 개인들이 소비하는 물건이고 우리나라가 지금 나라 운영을 잘못해서 지금 자영업자들 힘들게 해서 지금 이렇지 다른 나라는 지금 우리처럼 이렇게 안 그래요. 미국은 집 잘 팔려요. 부동산 시장이 얼마나 좋은데 다른 나라도 그래요. 우리만 그래요. 또 여기서 또 이런 얘기 또 계속하면 또 저 왼쪽 끝에 있는 분들 또 달려오시니까 짧게 할게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지금. 다른 나라들 멀쩡하다니까요 지금. 우리나라가 뭐하는 나라입니까? 수출 대국 아닙니까? 그냥 배가 모자랄 정도라잖아요. 배가. 요즘에 어디에요? 조선 중공업주들 보면 배 수주 많이 하잖아요. 이거 왜 그러겠어요? 물건을 많이 실어나르니까. 당연히 중고차에 뭐예요? 중고차에 세차 뽑듯이 똑같은 거예요. 선조들이 이제 배 이제 오래됐으니까 새 배를 이제 주문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붕 떠 있잖아요. 기름을 많이 쓰니까. 대공황 같은 소리 하고 있네요, 진짜. 대공황 얘기 끝났어요, 이제. 근데 대공황이 오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 증시가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만 떨어져요. 희한하죠? 이 얘기는 어제까지 다 했으니까. 근데 떨어진 것까지 좋은데 이제 급반등이 나오거든요. 반등이 세게 나오셨으면 좋겠죠. 그러면 맞죠, 그죠? 반등이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 자, 2번 찍어보세요. 자, 편안하게 찍으세요. 오늘 제가 번호 많이 찍으라고 할 거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반등 세게 나왔으면 좋겠다. 2번 찍어보세요. 그쵸? 세게 나왔으면 좋겠죠, 그죠? 그쵸? 네. 그러시면 오늘 밤에 이렇게 기도하고 주무세요.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음봉 3%짜리 5%짜리 두 개만 더 떨어뜨려 주세요. 이렇게. 네. 그 지수에서. 네. 그러면 아마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금요일은 상한가 3개 보실 거예요. 진짜입니다. 농담하는 것 같죠? 2011년도 8월 달에 제가 이걸 겪어봤어요. 지수가 하루에 5%, 10%씩 떨어지는데 와 진짜로 모든 종목이 삼성전자 빼고 거의 대부분 이틀 동안, 아니 3일 동안 거의 하한가 갔어요. 별의별 걸 다 겪어봤어요. 네, 하한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동안 상한가 나왔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농담 아닙니다. 이 정도의 강인한 멘탈 아니면 여러분들 못 견디십니다. 농담하는 것 같죠?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하루에 1%씩 천천히 한 달, 두 달 빠지시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한 2, 3일 후려치고서 그냥 끝내는 게 낫겠습니까?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내는 게 낫겠죠, 그죠? 네. 그런 마음으로 견디시면요, 이겨내요. 금방 끝나고. 늘 말씀드리지만 바닥은 잠깐이에요. 잠깐 찍고 올라간다니까요. 그런데 비관론자들이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될 거라고. 그래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오늘 낮에 우리 회원들한테 했던 얘기인데, 원래 밝히고 했어요. 이거 오늘 저녁 방송 때 할 건데 미리 보여드리겠다고. 그리고 또 낮에 우리 회원들은 한번 보셨으니까 거기다 추가를 해드릴게요. 뭐냐면 낮에는 코스피 코스닥 50개만 보셨죠. 시가총액 상위 50개씩. 네. 지금은 낮에 우리 정회원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네. 낮에 방송 들으신 분들. 네. 거기다가 개별주 수백 개 보여드릴게요. 최소한 200개 이상 보여드릴 테니까 같이 보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주가가 이만큼 떨어졌는데 이게 반등이 안 나올까봐 걱정하시죠. 근데 설령 반등이 나오더라도 천천히 나올까봐 걱정되시죠. 왜냐면 비관론자들이 경제가 안 좋다, 반등 나오기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힘드시죠, 그죠? 제가 그걸 정면으로 반박해 볼게요. 제가 비관론자들 되게 싫어한다 그랬죠, 그죠? 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머리를 헷갈리게 하니까. 네. 여러분들을 이제 불안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싫어해요. 보세요. 코스피 지수인데 작년 3월 달에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폭락했었죠. 그래서 우리한테 기회가 왔죠. V자 반등 나오고 다시는 안 떨어지고 올라갔어요. 그죠? 올라갔는데 어제 했던 얘기인데 잠깐 요점 정리만 더 하고요. 요렇게 폭락했을 때 수많은 개인들이 털렸어요. 왜 털렸냐면 비관론자들이 반등이 안 나올 거라고 얘기했거든요. 참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자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을 하나 봤는데 떨어졌어요. 뭐 공무원 시험을 봤든 뭐 어디 취업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그럼 뭐라고 하시겠어요? 괜찮아. 응? 이게 기회야. 응? 더 좋은 데 갈 수 있어. 이렇게 좋은 얘기 안 해주시겠어요? 솔직히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한테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겠네요. 맞죠? 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넌 끝났어. 네가 되겠어? 포기해. 뭐하러 사니? 이 얘기한 거 똑같은 거예요. 비관론자들이 말은 부드럽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얘기예요. 끝났다고. 너한테 이게 마지막 기회였다고. 진작 여기서 팔았었어야지. 제가 비관론자 얘기 나오면 제가 펄펄 뛰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합니다. 끝났다고. 반등 안 나온다고. 설령 반등이 안 나올 것 같아도 나올 거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도 방법을, 그러니까 그 대안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비관론자들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안 나온다 그래갖고 사람도 엄청나게 털렸어요. 더 떨어진다 그랬거든요. 근데 반등이 나와요. 나오니까 반등 나올 때마다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만큼 나오면 떨어질 거라 했어요. 좀 더 올라오니까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좀 더 올라오니까 떨어질 거. 떨어지면 최소한 이만큼 떨어질 거라고. 똑같이. 계속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근데 계속 올라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죠? 여기서 무조건 떨어진다 했어요. 떨어지면 앞에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똑같이.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계속 이랬어요. 올라오기만 하면 떨어진대요. 언제까지 그랬냐면 올해 초까지 그랬어요. 요즘엔 안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도 많이 틀려. 그래서 개인들이 여기서 주식을 다 버리고 또는 주식을 사야 되는데 못 사가지고 증시가 이렇게 올라갈 때 철저하게 소외당했습니다. 계좌가 통통통 불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계좌가 통통통 분 게 아니라 하도 울어서 눈이 퉁퉁 부었든가 아니면 소외를 당했기 때문에 엄지손가락이 퉁퉁 부은 거죠. 왜냐하면 손가락만 빨고 계셨으니까. 계좌가 불어야 되는데 눈이랑 손가락이 불어있던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건 손해나는 게 아니라 소외당하는 거예요. 남들 수익 날 때 소외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지 마시라고 지금 매일 방송 이제 여는 거예요. 원래 증시가 이런 식으로 폭락하면 전문가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저는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러겠어요? 갑자기 평상시 안 하던 이제 역사 교육까지 하면서 멘탈 잡아드리려고 별짓을 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언제 제 자랑하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어제 제가 그러잖아요. 나도 경제 공부를 했다. 제 얘기를 들어보셔라. 좀 얘기하잖아요. 대공황이 아닌지 딱 한마디로 딱 정리하잖아요. 공부했단 얘기예요. 공부를 또 어제 옳게 안 했으면 저거 장황하게 설명하는데 딱 한마디로 끝내잖아요. 그때는 물건이 안 팔려서 그런데 지금 잘 팔린다고. 그러니까 대공황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손절하지 마시라고요. 근데 손절 안 하시는 거는 좋은데, 손절 안 하셨죠, 그죠? 그죠? 네. 손절 안 하시는 건 좋은데 여기서 비관론자들 얘기를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안 사요. 주식을 사셔야 되는데 안 산다고요. 다시 얘기 드릴게요. 주식을 사야 되는데 안 사세요. 그러면 소외당해요. 이해되셨으면 저 7번 찍어주시고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단돈 10만원씩이라도 주식 사세요. 이게 습관이거든요. 좋은 훈련이니까 겁내지 마시고 사세요. 너무너무 사고 싶은 게 있어요. 바닥인 것 같아요. 물타기 하지 마시고, 산 거를 더 사려고 하지 말고 새 걸 사세요. 새 걸. 자꾸 종목을 늘리세요. 겁내지 말라니까요. 물타기를 많이 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뒷걸음질 치지 마시고 용기 내셔서 한 종목이라도 더 사세요. 돈이 없는데요. 10만원이라도. 10만원도 없어요. 왜 없어요? 다른 거 좀 팔면 되지. 1000만원, 2000만원 사고 좀 줄여갖고 10만원치라도 100만원치라도 딴 거 사세요. 이게 훈련이라니까요. 그쵸? 네. 이게 훈련이랍니다. 제가 요즘 우리 정의원들한테 그래요. 아침에 딱 종목을 딱 추천해놓고 그래요. 사셨냐고. 사시라고. 제가 막 압박을 해요. 사시라고. 다른 방이랑 전혀 다르죠? 네. 사라 그래요. 사셔라. 겁내지 마셔라. 사셔라. 설령 내일 음목 먹고 떨어져 사셔라 그냥. 네. 왜 그러겠어요? 나중에 이거 한 번 겪고 나면은 이분들이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거든요. 다음에 언젠가는 또 이런 이제 투매가 나와요. 뭐 약하게 나오냐 세게 나오냐 그 차이지. 1년에 이런 거 두세 번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까지 심하게 떨어지는 건 아닌데 조금이라도 이제 눌러요. 그때마다 털릴 거 아니니까. 그거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겨내시라고. 그렇게 보시고 10만원짜리 저기 하는데 뭐 그런 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김 회사님 10만원이나 사라니까 10만원 와서 못 구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이게 훈련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기 제 회원이시건 무광회원이시건 저희도 종목도 좀 눌려있어요. 수익 나는 것도 있겠지만 눌려있는 게 더 많겠죠. 당연하죠. 네. 근데 물탈 생각하지 마세요. 제 기존 회원들은 저한테 그런 거 안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자 기존 회원과 이제 최근에 들어온 회원이 있거든요. 네. 신규 회원이라고 할게요. 기존 회원의 기준은 한 2달 이상 됐으면 기존 회원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충분히 매집을 다 해놓으셨으니까. 근데 신규 회원은 이제 들어오신 지 한두 달 되신 분들, 네, 이분들인데 기존 회원하고 신규 회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증시가 이렇게 폭락하죠? 그러면 기존 회원은 연락이 없어요.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투자를 여러 번 겪어봤기 때문에 멘탈이 강해요. 연락이 없어요. 최근 신규 회원들은 연락을 하시죠. 힘드니까. 장이 지금 좀 살벌하잖아요. 삭막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멘탈이 강하다는 얘기예요. 기존 회원들이.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증시가 이렇게 하락하고 종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기존 회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저기 돈을 좀 더 넣었으면 좋겠는데 언제쯤 사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얘기 안 하고 조용히 준비하고 있어요. 그냥 돈을 준비해갖고 막 사는 게 아니라 돈을 쓱 이제 준비해놓고 10만원이고 100만원이고 1000만원이고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 살려고 하냐면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면 떨어질 때 발바닥에서 살려는 게 아니라 딱 돌아서는 거 보고 살려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돌아섰다. 지금부터는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달라요, 약간. 그러니까 똑같이 살려고는 하는데 전문가 믿어주시니까 살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기존 회원들은 돈을 딱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뭐냐면 새 거 살라고. 근데 신규 회원들은 돈이 더 많겠죠? 기존 회원들보다는 신규 회원들이 돈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이제 현금이 더 많이 있으니까. 기존 회원들은 종목 갖고 있으니까 현금이 상대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돈을 많이 들고 신규현들은 뭐 사려고 하냐면 내가 산 거 중에 좀 더 떨어진 거 살려고 그래요. 물타기 하려고 그래요. 이해되시나요? 최근에 들으신 문자반 회원들 잘 들으시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물타기 하고 싶으시죠? 하지 마세요.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를 믿어주셔서 그 종목을 더 살려고 하시는 거는 감사한데 그거 여러분들한테 득이 안 돼요. 독이에요. 독. 상세한 얘기 제가 다음에도 해드릴게요. 근데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여기서 뭐 말을 꺼냈으니까 짧게 해드릴게요. 여기 무방원들도 잘 들으세요. 지금은 종목을 한 개라도 더 사는 게 유리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습관 들일 수 있는 좋은 기회고요. 왜냐면 두려움을 이기고 사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종목들이 이제 뭐 새로운 매집 주건 아니건 간에 많이 떨어져 있죠. 좋은 것들도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종목을 최대한 골고루 살려고 노력을 더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경험을 많이 보셔야 돼요. 왜 어렸을 때 애들한테 뭐 여행도 좀 자주 보내주시고 그죠? 네, 자꾸 견문을 넓히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죠. 맞으면 1번 찍어 보세요. 맞죠? 자녀분들 계시면 좀 견문을 좀 많이 넓히려고 노력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들이 그 주식하면서 견문을 많이 넓히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네. 수많은 종목을 매매해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라는 게 뭐냐면 매일 그냥 수백 번씩 샀다 팔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골고루 들고 한번 돌아보세요. 세기일주 하듯이. 그러면 여러분들 눈이 띄어요. 저희 단톡방에 유료 단톡방에 단기 매매를 하거든요. 거기는 거기 들어오는 저 회원들한테 그래요. 다 사라고 다. 거기다 하루에 하나나 이틀 하나 추천하는데 다 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다양한 테마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단타 치니까 테마주 위주로 가는데 다양한 게 나와요. 어쩔 때는 막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것도 추천할 때도 있지만 뭐 진짜 뭐 메타버스부터 시작해서 별의별 테마주를 다 골고루 해요. 그거를 한 번씩 다 경험을 해보면 회원들이 한 3, 4개월 지나면 실력이 부쩍 늘어있어요. 어떤 실력이요? 종목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거를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때가 지금이에요. 싸잖아요. 싸니까 사는 거예요. 물타기 하시면 시야가 좁아져요. 그리고 내가 특정 종목을 자꾸 많이 사잖아요. 처음엔 비중이 10%인데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그러다 보면 그게 30% 50%가 돼요. 처음에 비중이 10%일 때는 내 스스로에게 관리가 되지만 그게 20%, 30%, 50%가 되면 그게 나를 삼켜요. 걔가 내 말을 안 들어요. 처음에 내가 그 비중 10%짜리 종목을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그거를 머리에 이고 다니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요? 이게 알게 모르게 비중이 많이 실려요. 근데 이거를 누가 많이 하시냐면 남자분들이 아니라 여자분들이 많이 하세요. 남자분들 그런 거 잘 안 해요. 귀찮아서. 여자분들이 보통 물타기를 많이 하죠. 밥 주듯이. 밥은 집에 있는 애기들, 애기들 맛있게 밥 차려주시면 되고 종목한테 밥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자분들이 이해가 확 되시죠, 그죠? 여자분들이 주식을 잘 하시는데 두 가지가 문제예요. 하나는 물타기고 나머지 하나는 우리 정의원들은 아시지만 그건 시간상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거 물타기 하시면 안 돼요. 해로워요. 좋은 게 아니에요. 자, 아무튼 이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자, 아무튼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금요일이라서 주린이 특강 하기로 했는데 주린이 특강 할까요 말까요? 원하시면 1번 한번 또 찍어보시고 할까요? 말까요? 싫다 4번.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거랑 주린이 특강이랑 접목해서 하면 되거든요. 할까요? 어째 이쪽은 아무도 안 찍으세요. 예, 어서오세요. 공사님도 어서오시고. 자, 그러면 주린이 특강이랑 섞어서 같이 할게요. 합쳐서. 지금부터 주린이 특강이니까 목소리 낮추고 자, 조용히 할게요. 원래 애기들한테는 그 목소리 크게 하면 애들이 놀래요.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 제가 공지 하나 할게요. 공지. 여기 정의원들 있죠? 네, 정의원분들은 공지예요. 네, 월요일날 저기 아침에 오전에 라이브 방송, 오전에 저기 이재명 씨 테마주하고 최재형 씨 거하고 윤석열 씨 테마주 앞으로 어떻게 갈지 제가 쭉 설명해 놓을 테니까 어지간하면 들으세요.
문자 보내온 분들은 제가 뭐 어떤 방향 어떤 방식으로든 얘기를 한번 할 테니까 예, 문자 보내온 분들은 좀 기다리시고 라이브 회원들은 월요일 오전 방송 꼭 들으세요. 예. 회원 한 분이 건의하시더라고요. 이재명 테마주랑 최재형씨 테마주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안 그래 얘기 좀 해드리려고요. 상세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많이 해봤거든요. 문자 보내온 분들 제가 나중에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녁 방송 때 얘기하죠, 그죠? 네. 네. 정책주도 얘기하고 그때 다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린이 특강을 같이 하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오늘 주린이 특강 주제는 종목 빨리 돌려보기. 요걸로 할게요. 종목 빨리 돌려보기.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제가 했던 방식인데 이런 거예요. 바쁘잖아요 요즘에, 그죠? 시간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종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요. 그러면 종목을 순식간에 쫙 돌려보는 방법이 있어요. 수백 개를 보는데 금방 보는 방법이 있어요. 저는 이거 누구한테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저도 이제 습득한 건데, 그러니까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게 2,000개죠, 그죠? 그걸 갖다가 저는 한 10분이면 다 봐요. 제가 마우스를 그 종목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보는데 10분, 길어야 15분이에요. 그럼 다 봐요. 그런 거 알려드릴게요. 네, 요령인데, 요령이죠. 네, 요령. 기법이라기보다 요령인데, 이걸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맞게 변형해서 쓰시면 돼요. 네. 종목을 빨리 보는 방법인데, 종목을 빨리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딱 집어서 그것만 보면서 넘어가면 돼요. 맞죠? 네. 지금은 제가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걸 보여드릴 거예요. 자, 아까 그 얘기하다가 그랬었죠. 네. 최근에 비관론자들이 증시가 이렇게 급락에 나왔는데 단기간에 반등이 어렵다, 이렇게 L자형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죠? 특히 주리분들. 네. 근데 제 경험상 대부분 이렇게 올라왔어요. 어제 얘기했었죠, 그죠? 네. 근데 어젯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신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종목이 한 개 있는 분들보다 두 개보다 5개 들고 있는 분, 5개보다 10개, 10개보다 20개 들고 있는 분들이 더 이게 심해요. 이게 언제쯤 돌아올까 싶어서 걱정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종목을 50개, 100개 들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 옛날에 회원을 들어오신 분 중에 200개 갖고 들어온 분도 봤어요. 네. 근데 이거 종목 진단을 다 해줬어요. 200개를. 그래서 종목 한 199개까지는 제가 뭐라 안 하니까 네, 들고 들어오세요. 다 봐드리니까. 네, 어서 오세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편안하세요. 왠지 아세요? 네. 오히려 한두 개 들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하지 50개, 100개 갖고 있는 사람이 편안해합니다. 그럴까요? 이 중에 뭐라도 올라오니까 걱정이 없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많아지면 아예 확 편안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불안해하실 텐데, 그래서 증시가 급락했을 때 종목들이 따라서 급락을 했겠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됐는지, 이렇게 된 게 많은지, 아니면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온 게 많은지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적이 이거죠. 그러면 차트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거기만 보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1번 찍어보세요. 요거 끝나고 또 다른 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평상시에 조용히 있던 게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거 포착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 그게 이제 주린이 특강 핵심이라고 보면 돼요. 자, 볼게요. 차트를 바꿀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 작년 3월달 여기를 볼 거거든요. 이건 이제 코스피 지수예요. 코스피 지수. 3월달에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터졌을 때 이렇게 급락하고 올라왔죠. 여기만 볼 거니까 자, 불필요한 건 다 지울게요. 뭘 지울 거냐면 이평선을 지워버릴게요. 일단 요령이에요. 이평선을 지웁니다.
볼 필요 없잖아요 지금, 그죠? 반등 나온 것만 볼 거니까. 지웠어요. 자, 차트가 깨끗해졌죠. 거래량도 지울까요? 오케이, 그죠? 깨끗해졌죠. 잘 보이죠, 그죠? 네. 보조지표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네. 눈만 베려요. 잠깐만요. 제가 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네. 자, 보면 이제 작년 3월 달에 팬데믹이 왔을 때 V자 반등 나왔죠. 그 다음에 하나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김여정이 개성공단에 있는 북한 연락사무소 폭파했을 때도 V자로 올라왔죠.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팬데믹 유행하고 그 다음에 대주주 양도세 10억을 올린다고 난리가 났을 때도 급락했지만 V자로 더 올라왔죠. 그죠? 네. 미국의 테슬라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망했다라고 할 때도 올라왔죠. 그죠? 네. 그 다음에 뭐예요? 4월 말 5월 달에 대주주 양도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얘기가 5월 달부터 나왔거든요. 네. 그때도 이렇게 하락했다가 V자로 올라왔죠. 안 그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그러니까 V자로 안 올라온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냐고요? 없죠. 그쵸? 네. 그러니까 제발 비관론자들 속지 마세요. 또 그래요, 또 비관론자죠. 네. 이번엔 다르다고. 아니요, 항상 똑같았어요. 그 사람들의 대답도 맞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종목을 볼게요. 종목은 뭘 볼 거냐면 지수 이해가 되셨죠, 그죠? 네. 자, 종목은 코스피 시가총액 50개 50위까지 1위부터 50위, 그 다음에 코스닥도 시가총액 1위부터 50위까지. 왜냐면 이제 일반 개별주 갖고 처음부터 보면 안 되고 신뢰도를 높여야 되니까 시가총액 큰 거부터 볼게요. 이해되셨죠? 자, 볼 준비 되셨으면 자 1번 찍어보시고, 자 빨리빨리 넘길 거니까 보세요. 처음엔 천천히 설명하다가 나중에 속도를 좀 붙일 겁니다. 자 보죠. 삼성전자죠. 자, 낮에 제가 오늘 이거 강의했어요. 회원들한테. V자죠. 더 올라갔죠. SK하이닉스. 그때 우리 여기서 샀어요. 급락했다가 갔잖아요. 회복 안 된 거 있어요? 없죠? 네이버. 아이고, 이때 이거 안 사고 뭐 했나 싶으시죠? 네? 응? 삼성 바이오로직스, 카카오. 보이시죠? LG화학. LG화학이랑 삼성 SDI가 이때 보유 종목이었어요. 나중에 잘 팔았어요. 저기서 현대차. 카카오뱅크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패스. 네. 현대차죠. 이때 이런 거 좀 사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시죠. 셀트리온 좋아요. 기아 멋지죠, 그죠? 포스코 철강업체다 보니까 좀 무거워서 늦게 올라왔어요. 농담이에요. LG전자. 네. LG전자 상한가 나왔죠. 주식하다가 LG전자 상한가 하는 것도 보네요. 현대모비스. 네. 여기서 개인들이 비관론자들 속아서 다 털렸습니다. 안 올라온다고 나쁜 것들. SK이노베이션, KB금융, 아유, SK텔레콤. 아무리 힘들어도, 그죠? 아무리 가난해도 전화기 들고 다니죠. 신한지주, SK 지주에서, NC소프트. 오전에 했던 멘트인데 코로나 때문에 다 집에 있으니까 게임을 해야죠. HN은 하도 수출이 잘 돼가지고 그냥 한국전력, 그렇죠. 급반등 나오죠. LG전자, LG고. SKI테크 요거는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패스. 삼성생명, 그죠? 삼성 SDS, 자, 아모레퍼시피, 네. 하나금융지주,
자, 이제 동그라미 안 쳐도 되죠? 그죠? 자, 볼게요. 포스코케미칼, KTNG, 넷마블, 하이브, 패스, 삼성화재. 하이브는 왜 패스했냐면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삼성화재, 자, 두산중공업, SOL, 대한항공, 고려아연, SK바이오팜, 이것도 패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KT 날라왔죠. 한원시스템, 롯데케미칼, 한국조선해양, 우리금융지주, 기업은행, LG디스플레이, 하나솔루션, 현대글로비스, SKC, CJ제일제당, 현대제철, LG유플러스. 자, 이걸 왜 보여드렸냐면 여기에 업종 다양하죠. 다 대형주긴 해요. 근데 다양하잖아요. 이것저것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제가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빠진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 대표 업종도 다 있는데 V자 맞는 거 안 나온 거 있어요? 하나도 없죠. 맞으면 7번 찍어주세요. 이래도 속으실래요? 비관론자들이 그런다니까. 이번엔 다르다고. 그때도 그랬어요. 이번엔 다르다고. 누가요? 비관론자들이. 주말에 편히 쉬시라고 이거 얘기 드린 거예요. 여기까지 얘기하면 또 그러실 수 있어요. 에이, 코스피니까, 대형주니까. 자, 코스 볼게요. 셀티리온 헬스케어. 그쵸, 이때 좀 살걸. 그죠? 에코프로그램. 그러게요, 그죠? 이거 5만원이었는데 거저였는데 지금 30만원이에요. 셀트리온제약. 셀트리온이 바이오주의 엄마거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삼촌, 셀트리온 제약은 이모죠. 바이오계의 이모. 아빠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제가 그냥 임의대로 짓는 거예요. 펄어비스. 카카오게임즈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펄어비스. 좋죠. HLB. 좋잖아요. 지금은 회사에 좀 문제가 있어 이러지만 V자 반등 나왔어요. 손절 안 했으면 돈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그죠? SK 머티리얼즈, LNF, CJ, 이건 뭐 수혜주였으니까요. CJEN은 그렇죠. RTO제. 자, 넘어갈게요, 빨리빨리. 휴젤, 리노공업. 여기만 보면 돼, 여기만. 요지점만. 차트 요지점만 계속 보시면 돼요. 전보, 솔브레인, 제넥시. 아프리카 TV. 아, 또 어르신들은 또 보기 힘드시겠다. 좀만 천천히 할게요. 요즘에 60, 70 넘으신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천천히 할게요. 눈 아프시네. 덕산 네오룩스, 그죠? 메지오, 클래시스, 고영, 그죠? 혼자 보실 땐 빨리 보세요. 제가 그 생각 못했어요. 어르신들이 많으세요. 이오테크닉스. V자 반등 나온 거 보세요. 네? 안 나오긴 뭘 안 나와요. 연수들 진짜. 바이오니아 수혜주였다는 얘기죠. 바로 올라왔으니까. JYP, 파라다이스. 이것도 V자 반등 나왔죠. 자바이오텍 멋지죠. 나이스, 평가정보, 유바이로직스, SFA, 동진세미캠, 삼천당제약, 리고캠바이오, 컴투스, 위메이드, 현대바이오, 그죠? 네. NH 한국사이버결제, 솔리드, 웨디톡스, 콜마 B&H, 모스코텍, 웨드팩토, 한국 BNC, 그 다음에 앞타바이오, 신라젠 패스, 박셀바이오. 이것도 나중에 상장된 거니까 패스. 셀리버리 괜찮죠, 그죠? 포스코 ICT. 안 그런 거 있어요? 밤새 볼까요 오늘? 네? SFA 반도체, YG 엔터테인먼트, 동국제약. 70번째가 서울반도체. 여긴 70개까지 봤어요. 반등 안 나온 거 있어요, 없어요? 모든 업종 가리지 않고 다 나왔죠. 네. 자, 9번 찍어보시고, 네. 힘내세요. 올라오니까. 네. 자꾸 저기 잡생각 하시면 안 돼요. 올라오잖아요. 여기서 실적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부채가 많은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너나 할 것 없이 다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왜 여러분들 것만 안 올라올 거라고 생각해요? 다 올라왔는데. 이거는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죠.
이 종목들은 상한가가 잘 안 나와요. 맞죠? 근데 여러분들이 개별주 테마주 많이 사셨지 않습니까? 왜 사셨는데요? 상한가 나오니까 그게 좋아서. 그쵸?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거는 대형주 계열이에요. 상한가 안 나와요. 하루에 한 6, 7%, 코스닥은 좀 다르긴 하지만 코스피 쪽에서는요 하루에 6% 정도 6% 7% 나오면 준상한가라고 그래요. 준상한가. 10% 넘어가면 이거는 1년에 한번 볼까 말까 한 거예요. 상한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만 나와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겁내지 마세요. 더 볼까요? 자, 그러면 서비스, 아까 이제 우리 정의원들 서비스. 그러면 시가총액, 그러면 대형주 말고 한 300위부터 볼까요? 코스닥 기준으로 부분 건너뛰어서 저 뒤에는 어떻게 하고 있었나? 약간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야기하는 거 300위부터 한 100개만 더 볼까요? 어떠세요? 원하시면 1번 아니면 패스하고 보여드릴까요? 나이스 공통이죠. 그럼 공평하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시가총액이 지금은 3천억이네요. 그죠? 네. 3천억. 그죠? 네, 이제 중소형주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네. 자 보세요. 나이스 정보통 거지. 야, 급반등 나와. 급락하면 바로 반등 나오잖아요. 바로. 그죠? 네. 바로 하잖아요. HPU. 이거는 늦게 상장. 코아스템. 이거 보세요.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반등 안 나온다는 거예요? 포스코엠트, END 이거는 패스. 그래도 뭐 올라오긴 했네. 지니뮤직 알라딘을 만나고 왔는지 그죠? 네, 갔다 왔어요, 그죠? 네. 파워로직스 네. 갔다가 잘 회복돼서 손절하셔가지고 굳이 생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죠? 랩지노믹스 우리가 수혜주였어요, 그죠? 그냥 가버려고요. 서울옥션 좋잖아요. 원방테크 이때는 없었으니까 패스. 슈피겐 코리아. 네. 여러분들 보유 종목 중에도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연호. 그죠? 일단 반등 나오고 다시 한번 재정렬한 다음에 또 올라오잖아요. 그때 이후로 망한 회사들이 있나요? 이것도 이러고 왔어요. 구덩이 파놓은 거 다 냈고. 유니트. 태광. 그죠? 일단 급반등 나오고 보잖아요. 본인이 하락한 거는 다 올려놓고 나서 여기서 이제 개인들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야. 저희 다이빙 할 수도 있는데 파실 건 빨리 파시고 정리하셔요. 네. 얼마나 매너가 좋아요, 그죠? 네. 일단 떨어졌다가 올려주잖아요. 저희 떨어질 건데 팔 건 파시라고 선택권을 준다니까요. 그냥 날라버리죠. 동구 SNC. 네. 인텍 플러스 IA. 이게 뭐 하는 회사인지 잘 모르셔도 참 다 똑같죠, 그죠? 네. 이거는 그때 상장이 안 됐고요. 이조던스 회사를 분할을 해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넥스트 좋죠? 어떤 거는 전고점까지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그죠? 네. 잘 가잖아요. 힘들어서 못 보겠어요, 이제. 다 똑같으니까 볼 필요도 없잖아요. 세틀뱅크. 네. 400기까지 보기로 했으니까 좀 빨리 볼게요. 자, 프로텍, GTC 바이오. 보세요. 여기만 보세요, 여기만. 네. 이러면 금방금방 볼 수 있어요. 이 정도 속도를 해드릴게요. 야, 이거 끝내주네요, 그죠? 네. 400원. 최근 고점은 2,900원. 이런 거 안 해보고 싶으세요? 얼마나 스릴이 있는데요? 잘 하잖아요. 사람들이 작년 3월 달에 여기서 이런 걸 왜 버렸냐면 망할까봐요. 네, 망할까봐. 우리나라 망하고 전 세계 망할까봐 코로나 때문에 다 버렸는데 망하긴요. 오히려 그 생각이 망하는 생각이었던 거죠. 비관론자들의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망해요. 그래서 제가 비관론자들 얘기를 되게 세게 그 사람들 제가 비판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만드는 게 누군 줄 아세요? 아까 이제 뭐 배우자가 그 가장 최대의 적이다. 원래 결혼 전에는 이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왼수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떨어지지도 못해요. 그죠? 네. 사랑하시니까 사는 거죠, 그죠? 네. 근데 아무튼 뭐 왼수 그러면서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근데 그거는 좋은 왼수지만, 그죠? 네. 비관론자들은 그냥 왼수예요. 여러분들 가난하게 만드는, 여러분들 불안하게 해서. 계속 보세요. 에이테크 때 여기서 추천했어요. 사라고. 제가 요즘에 왜 현들한테 계속 사라고 그렇게 하는 줄 아세요? 네. 훈련하는 거예요. 사라고. 겁내지 말라고. 사라고. 사시라고. 그래서 여기서 추천했어요. 에이텍이랑 에이텍T예요. 자, 올라가다가 떨어졌는데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감을 올리면서. 보이시죠? 이 회사들이 다 뭐하는 회사인지는 모르셔도 아 그렇구나. 드림 시큐리티 보세요. 다 뭐하는 회사인지는 몰라도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게 특정 종목에서 이랬다는 게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똑같았다는 얘기예요. 자, 400위까지 거의 다 갔죠. 이제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요. 가온 미디어. 네. 태용도 그랬고 미래 컴퍼니. 지금 거래정지당한 태용도 이 당시 잘 올라왔다니까요. 미래 컴퍼니 어우 3만원에 있다가 만원까지 갔는데 3분의 1도 맞고죠. 네. 어떻게 해요? 바로 올려버리잖아요. 제가 어제 웃으면서 그런 얘기 했었죠.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세력도 물렸다고. 기억하시는 분들 1번 찍어주시고요. 어제 그 얘기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세력도 물렸다고. 웃으면서 그러잖아요. 떠있는 거를 잘못 사신 분들은 세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지만 바닥에 있는 거 사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라고.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시라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세력도 물렸다. 그랬잖아요. 어제. 그게 그냥 농담 따먹고 하려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한컴이다. 멋지죠? 뉴파워, 플라즈마, 그죠? STI, 뉴, 바이오, 로그, 디바이스. 끝. 400위까지 갔어. 도움이 되셨으면 7번 한번 찍어주시고. 네. 되셨습니까? 주말에 좀 편하게 좀 쉬실 수 있겠습니까? 네. 어떠세요? 마음이 좀 편해지셔야 되는데. 우리 정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문자반 회원들 기운 내세요. 기운 내세요. 네. 요즘에 좀 많이 문자반 회원들은 라이브 방송도 잘 못 들으시니까 좀 답답하시죠, 그죠? 네. 빨리 돈 버셔갖고 여기 라이브로 넘어오셔야 돼요. 네. 최선을 다해서 리딩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여기 문자반 회원들 들으라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라이브 회원들한테 오늘 낮에 얘기 많이 해드렸고 네. 문자반 회원분들은 낮에 하는 방송 많이 못 들어서 좀 힘드신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종목에 대한 설명을 더 들으면 더 좋겠지만, 그죠? 네.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문자반을 들어오셨는데 저녁 방송을 빼놓지 말고 꾸준히 들으세요. 꾸준히 들으시라고. 아무리 바빠도 들으세요. 저녁에 왜 방송을 매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재연장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네. 회원은 많이 있어요. 재연장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멘탈 좀 잡아드리려고. 문자반에는 성향이 좀 안 좋은 사람들이 솔직히 꽤 들어옵니다. 신용빚에 몰빵 치는 사람들이 문자반 쪽으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문자반 회원 중에 절반 정도는 성향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여기 대표적인 우리 크세노포님, 필명 얘기해도 괜찮죠? 이런 거는 크세노포님 이런 분들 되게 좋고, 프레스님도 그렇고 성향 되게 좋으세요. 열심히 하시고 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성향이 좋으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불량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성향이 좋으신 분들 멘탈 잡아드리려고 저녁 방송 매일 하는 거예요. 절대로 임의대로 손절하시거나 아니면 임의대로 물타기 하시거나, 물타기 하는 게 전문가한테 고마운 게 아닙니다.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타기 하지 마시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한 종목이라 더 살려고 하세요. 돈 없으면 10만원이라 사세요. 제 말을 꼭 들으셔야 돼요. 네. 시간 때우려고 대충 하는 방송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네. 10만원이라도 사세요. 돈 없으면 10만원, 100만원 사세요. 사세요. 상세한 얘기 제가 다음 시간부터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에 추천 나갈 거거든요. 또 사세요. 무조건 사세요. 그리고 요거 한 바퀴만 돌면 돼요. 자, 아까 종목 지금 수백 개 보셨죠, 그죠? 공통점이 뭐예요? 여기에서 일주일, 길어야 2주였어요. 일주일, 2주. 맞아요, 틀려요? 맞으면 다 1번 찍어보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길어야 1, 2주였다니까요? 정말 길어야 2주예요, 2주. 어지간하면 한 일주일이면 끝나요. 일주일이라고 해봤자 5일이잖아요. 바닥이 제가 어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오늘인지 내일인지 제가 그러잖아요. 어제인지도 모르겠다. 어제인지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이 정도면 된 거는 맞다. 그러니까 맞추려고 하지 마셔라. 그러면 더 힘들다. 왜냐면 오늘이 바닥인지 내일이 바닥인지 알려면 차트 봐야죠. 뉴스 봐야죠. 또 비관론자들 얘기를 또 들어야 되니까 계좌 열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한 거예요. 어차피 1, 2주 지나면 끝날 거니까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낮에 얘기했었는데 이런 얘기 했어요. 어젯밤에 저녁 방송하기 전에 제가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노래. 제가 바닥을 찍을 때 듣는 노래가 있어요. 증시가 바닥을 찍고 개인들 막 이제 난리가 났을 때 손절하고 반대매매 나오고 막 아수라장일 때 있죠. 그때 듣는 노래가 있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듣는 거 있어요. 딱 한 번 들어요.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돼요. 전우야 잘 자라. 네. 낮에 그 얘기하니까 우리 현일과 웃더군요. 네. 전우야 잘 자라. 아시죠? 틀어드릴까요? 여러분들 직접 들으세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네. 낙동강아 잘 있어라. 우리는 떠나간다. 어제 그 노래 들었습니다. 거리의 피가 낭자할 때 제가 듣는 노래가 그 노래입니다.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그 전우가 누구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손절하신 분들, 아니면 주식은 들고 있지만 난 끝난 것 같아. 난 좀 쉬어야 되겠어. 먼저 가. 네. 그게 패전명이거든요. 그분들은 다 돌아가시게 돼 있어요. 전사. 네. 주식은 전쟁이에요. 실제 총알이나 미사일이 날아다니진 않지만 심리적으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주식시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문자반 회원들 한 명이라도 건지려고 방송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꼭 들으세요. 꼭 투매 나오고 종목 좀 흔들리면 또 방송 안 듣는 분들 꽤 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제가 노력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노력하셔야 돼요. 딴 거 없어요. 지금 노력하는 거는 뭐냐면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여기 무방위원들도 이제 같이 들으세요.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뭐 내일이 바닥인가요? 이 종목 괜찮나요? 그게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더 쉽게 풀어서 얘기해 드릴게요. 주린이 분들 잘 들으세요. 네. 주린 특강이라 언성 안 높이려고요. 놀래시니까. 목소리 되게 커요. 목소리가 중저음이라서 저 한 50m쯤에 떨어져서 혼자서 중얼거려도 저쪽에서 다 들린대요. 네. 목소리가 좋은 게 아니라 중저음이라서 낮게 깔려서 가요. 저는 멀리 떨어져서 누구 욕하면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들어요. 멀리서도 들린대요. 목소리 좀 특이하고. 소리 지르면 놀라세요. 네. 자, 잠깐만요. 네네. 이 바닥을 찍는 게 일주일에서 2주면 금방 끝나니까 여기에서 자꾸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뭐냐면 물을 더 탈까 새 거 살까 그냥 새 거 사라니까요. 손절할까 말까 손절하지 말라니까요. 그럼 어떡하죠? 아무 생각하지 말라고요. 오늘이 저점인가요? 내일 더 빠질까요? 그러면은 뭐예요? 세력한테 그게 물려드는 거예요. 세력한테 물린 거예요. 뭐냐면 세력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니까. 그 실수가 뭐겠어요? 손절하는 거예요. 아니면 좀 쉬어야지. 세력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 주식을 헐값에 팔거나 아니면 앞으로 올라갈 주식을 안 사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들의 목적인 거예요.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미국에서 할까 말까? 우리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 저기 날씨도 좋은데 한 6개월 뒤에 저기 야유회 한번 갈까요? 6개월 뒤에 가지 말고 9개월 뒤에 가지 뭐. 그냥 5개월 뒤에 가는 거 어떨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듣고서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폭락한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그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적 확대를 축소하는 건요, 금리 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되게 복잡한데, 뭐 모기지론부터 시작해서 뭐 되게 복잡한데, 쉽게 얘기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채권 매입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 그걸 매입을 안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건 이제 경제 그 좀 어려운 얘기라서 설명 못 드리겠는데, 여기에서는 주니 특강이 아닙니다. 금리 인상 말고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미국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세력이 원하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해서 결국에는 실수하는 건데, 그 실수가 뭐라고요? 사야 되는데 안 사고, 팔지 말아야 되는데 바닥에서 손절하는 거예요. 헐값에. 헐값에 팔아서, 헐값에 팔아서 누구한테 넘겨요? 세력들한테. 그렇게 만드는 인간들이 비관론자. 비관론자의 우두머리는 언론사고, 언론사의 알바는 유튜버들이고. 자꾸 유튜브하고 제가 비관론자들 자꾸 뭐라고 하잖아요. 언론사가 더럽다는 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니까. 그쪽을 제가 자꾸 안 좋게 얘기하는 알바들이라고. 이해되셨으면 10만 원만 더 찍어주세요. 이해되셨죠? 마음 뺏기시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생각을 많이 왜 할까요? 예, 너무 잘하려고 했으니까.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그리고 이 위기상황을 현명하게, 지혜롭게, 빨리 빠져나가고 싶으니까 자꾸 뭘 찾아보시잖아요. 자꾸 내 종목 차트도 보고, 계좌도 열어보고, 뉴스도 보고, 유튜브 보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그 더러운 데로. 그냥 거기를 안 가면 돼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저처럼 그냥 이제 다 됐구나. 정우야 잘 가라. 노래 한번 듣고 마음을 다잡고, 어제 저녁 방송하기 직전에 들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얘기 드리려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힘내세요. 네, 자꾸 생각 많이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말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되니까, 그게 잘하는 거예요. 정말 잘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실제로 보세요. 아까 여기 수많은 정보들을 보셨지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은 여기 샀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는요 13,000원이네요. 여기는요 6,600원. 어떻게 됐어요? 반토막 났잖아요. 마이너스 50%.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한 달 만에, 두 달이군요. 두 달 만에 본전? 맞죠? 그죠? 네. 한 달 더 이빨 살짝 깨물고 한 달 더 참았더니 여기 17,000원. 얼마 벌었어요? 30%씩 났네요. 그죠? 되잖아요. 여러분들, 네, 거꾸로 여쭤볼게요. 계좌표 사셨어요? 아니면 좋은 거 사셨어요? 좋은 거 사셨죠? 믿으시죠? 그걸 기다리시라니까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세력들이 원하는 거 여러분들이 뭐라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목에서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불안해하게 하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은 생각이 많죠. 생각이 많으면 실수를 많이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또 내일 또 저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저 차트를 봤는데 이거 괜찮을까요? 또 그러세요? 또 물타기 해도 괜찮을까요? 물타기 하지 마세요. 아까 이제 회원한 분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요거 안 갈 것 같은데 요거 잘라가지고 요걸로 이제 모를까요? 그러길래 제가 뭐라 그랬어요. 왜 그러시냐고. 네,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네. 저희 회원이세요, 여기. 지금 방송 듣고 계실 거예요. 저랑 친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왜요? 요거 안 갈 것 같고 요거 많이 갈 것 같은데 요거 팔아가지고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래, 왜 그러시냐고 또 갑자기 뭐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하긴 내가 지난번에 한번 그렇게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할게요. 네, 그러시는 거예요. 네, 재밌게 얘기하죠, 그죠? 네. 한두 번 겪어봤기 때문에 네, 그분도 이제 아시는 거예요. 하긴 저번에 그래서 한번 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세요? 나름대로 신경을 써서 안 갈 거는 잘라가지고 갈 걸로 실어놨더니 자른 거는 다 날라가고 비중을 실은 거는 안 갈 거는 늦게 간 거죠. 한참 늦게 간 거예요. 그분이 또 그 생각이 든다 그러잖아요. 이 생각은 누가 많이 하냐면 남자분들이 많이 해요. 남자분들 맞으면 일반 한번 찍어보세요. 편안하게. 맞죠? 여자분들은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여자분들은 물타기만 하거든요. 남자분들은
자꾸 그게 있어요. 한번 실어봐. 그렇죠. 남자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한번 실어봐. 남자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싹 뭐하고 한번 해볼까? 베팅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도박에 보통 여자분들보다 남자분들이 많이 빠진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자, 아까 이제 하나 더 얘기해 드린다고 했었죠. 주린 특강. 자, 그거하고 마칠게요. 자, 어떤 걸 하나 알려드릴 거냐면,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오랜 조정을 끝내고, 이제 슬슬 이제 한번 올라오려고 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오랜 조정을 끝내고, 예를 들어서, 요거는 이제 그 대신증권 쪽에서 하는 건데, 다른 증권사 다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네. 뭐 등락 종목, 뭐 상한가 나온 거겠죠. 핫이슈 종목, 거래량, 거래대금 뭐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거래급등. 이걸 누르면 쫙 나오거든요. 여기로 되어 있는데 이걸 할까? 자, 이게 뭐냐면 최근에 거래가 급등한 종목을 찾아주는 거예요. 자동으로 80개 정도네요, 그죠? 네, 자, 보세요. 채팅을 볼까요? 차트 세팅을 다시 해야죠. 이제 이평선이랑 거래량을 넣고, 자, 이거죠? 이동평균선을 넣고, 자, 대충 이제 이동평균선은 그냥 25로 해, 25로 할게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뭐 조절하세요. 네. 25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하면 코스닥으로 해놨죠. 그죠? 코스닥에서 최근 25일 동안 중에서 25일 동안 거래가 갑자기 급등한 걸 찾아줘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급등률이라고 있거든요. 이거 안 보이시겠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보이시나요? 급등률. 거래가 25일 평균보다 얼마나 많이 급등했는지 쭉 나오는 게 있어요. 순서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죠? 네. 이해됐었죠? 까지? 네. 자, 이거를 이렇게 놓고 1위부터 한번 눌러보는 거예요. 솔레타가 보니까 오늘 급등하다가 분봉이 떨어졌네요. 이거는 큰 의미가 없죠. 네. 왜냐면 호재가 나왔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25%까지 급등했다가 빠져버린 거예요.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시노펙스 떨어지다가 지금 급등했죠. 뭐 그냥 오늘 재료가 나왔나 보다 넘어가는 거예요. 선목에서 떨어지다가 뭐 재료가 나왔나 보네. 유로 이거는 하한가 맞으면서 거래 터졌죠. 아이고야, 뭔가 뭔 일이 있나 보네. 근데 관심 없으니까 패스. 자, DSC 인베스먼트. 어제 운봉 나오더니 오늘 또 급등했네. 뭐가 있었나? 예, 호재가 있었어요. 보는 거예요. 동화와서 거래가 조금 있었네. 체크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시장에서 뭐 특징, 이게 뭐냐면 이제 시장의 특징주를 찾아내는 건데, 기사 나온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차트를 한 번씩 쭉 장 끝나고 보는 거예요. 네, 장 끝나고 나서 한 번씩 쭉 둘러보는 거예요. 하나씩. 아이고야, 신고가 나고 있네. 솔리드. 이거 큰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이것도 대신정보통신도, 서인바이오, 리드코프. 잠깐만, 뭐지? 남들은 막 떨어지는데 안 떨어지고 있네. 자, 보세요. 최근에 안 떨어지네. 그쵸? 그러더니 싹 돌려요. 이게 왜 이럴까요? 그렇죠. 왜 이러고 있을까요? 거래 나왔네? 조정 끝나고 우상향으로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살짝 들죠? 그럼 이제 관심 종목에다 딱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찍으면 돼요. 이렇게
가끔씩 하나 차트 볼 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찾는 거예요. 이렇게 심심할 때 있죠. 심심할 때. 어우 보니까 보세요. 네. BPS가 얼마예요? BPS가 15,000원. 그러니까 이거 한 주당 적정 가치가 최소한 15,000원짜리 회사라는 얘기예요. 근데 9,000원이잖아요. 오 싼데 이거? 이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PBR이 원래 1에서 1.5배까지 나와야 되는 게 0.6배밖에 안 되잖아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산가치 대비. 이런 경우 있어요. 보니까 차트도 살아있어요. 저 혼자 상한가까지 합니다. 떨어지다가 우상을 돌렸네?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뭐지 이거? 괜찮아 보이죠? 자 올려놓는 거예요. 학생에서 뭐 거래 저기 이건 뭐 넘어가고요. 잡주됐습니다. 바이온 야 이거 투매가 나오다가 되게 세게 올라오죠. 거래가 많네? 잠깐만. 자 혼자 이제 전 개인이에요. 전문가가 아니라. 네. 뭐지 이거? 되게 많은 거래가 나왔는데 여기보다도 많네 거래가. 아고점이죠 보죠? 많아요. 뭐지 이거? 세력 들어온 거 아니야? 자 관심용에다 올려놓는 거죠. 이해되시죠? 회복이 빠르잖아요. 남들 떨어지고 있는데 그죠? 왜 급등 나왔는지 제로도 한번 찾아보고 네. 아니, 스펙 5 이런 거 빼고요. 네. 아이큐어 그냥 뭐 안 빠지긴 하네. 3기 뭐야 이거 그죠? 뭐지 이거? 네. 젠백스죠. 괜찮네요. 픽셀 플러스 푸드나무 이쪽은 개인들이 별로 이게 뭐냐면요.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들은 이런 자리에 있는 종목들 있죠. 개인들이 안 사요. 이거 왜 보여드린 줄 아세요? 3기 이런 거 아셨어요 회사? 좀 들어보시죠. 이런 유들은 개인들이 안 건드려요. 어떻게 하냐면 딱 한눈에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캔들이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거래 없고 이런 건 개인들이 안 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안 삽니다. 3기? 3기가 뭐예요? 이래서 손 들어보시죠. 거래가 하루에 진짜 안 될 때는 뭐 몇 주 안 돼요. 어딨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이런 데 보시면 하루 거래량이 20만 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런 개인들이 안 산다니까. 개인들이 안 들고 있는 거는 멀쩡해요. 젠백스죠. 여기 보세요. 오랜 조정을 끝내고 우상향으로 틀었는데 보니까 거래가 살짝 들어오는데 올라가는 거 아닌가? 이러다 뭐 종목을 뽑을 수도 있죠. 물론 이거는 이제 차트만 보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쭉 보면서 자 동호팜투 테이블은 어때요? 낙폭과대가 심하구나. 아이진 이 판국에 신고가 날려고 하죠. 그죠? 네. 진양제약 영화테크 할인 그거 아셔야 돼요. 영화테크나 진양제약 같은 거 부럽죠. 나도 이런 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거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투매가 심하게 나오고 지금 시장이 폭락했을 때 급등하는 건요. 시장이 정상을 찾으면 즉 바닥을 찍고 급반등이 나오면 이 종목들은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잘 안 올라옵니다. 남들이 힘들어할 때 급등한 종목들은요. 여기 주의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얘기 왜 드리냐면 꼭 이런 데 가서 하다 물리거든요. 네. 남들이 힘들어할 때 급등한 종목은 남들이 회복돼서 올라갈 때 절대로 안 올라갑니다. 머릿속에 쏙 집어넣으셔야 돼요. 네. 우리 것도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래요. 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러나 네. 나중에 이것들 안 갑니다. 철저하게 소외당합니다. 할인 제로 나와서 그런 거고요. 왜 그러냐면요. 알려드릴까요? 왜 그러냐면 생각해보세요. 지금 오늘 코스닥에서 급락한 종목이 몇 개냐면 급락이 아니라 그냥 코스닥이 하락한 종목이 보이시죠? 코스닥에서 상승한 거는 164개 그 다음에 하락한 건 1, 2, 3, 4 1234개예요. 거의 다 급락했죠. 그죠? 여기서 이제 급등한 거는 몇 개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단타 치는 사람들은 절대 단타를 쉬질 않아요. 단타 치는 사람들은 거의 중독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타 자체를 치는 사람이 중독자라는 게 아니라 불나방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타 안 치면은 난리 나요. 이빨은 한 3일 안 닦아도 속옷 한 일주일 안 가려고도 버티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근데 그분들은 단타 하루에 5번 이상 안 치면 병이 와요. 그런 분들 계세요, 진짜. 의외로 많아요. 그분들은 단타를 매일 쳐야 돼요. 매일 쳐야 돼요. 그 어디 가겠어요? 상신전자 갖고 단타 치겠어요? 낙폭에 따른 반등을 노려야지. 이거 하겠습니까? 뭐 하겠어요? 뭐 에코프로 뭐 이런 거 잡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어디로 가겠어요? 그렇죠,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수급이 좋으니까 아이진 이런 데 가갖고 한번 해볼까 그러는 거예요. 영화테크 가서 한번 해볼까? 네. 잘 보시면 정고점이거든요. 이런 데 가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물리면 약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종목이 급등하는 종목이 몇 개 안 되는 거죠. 시장이 좀 안 좋으니까 급락을 많이 해서 급등 종목이 몇 개 안 돼요. 사람들이 대규모로 거기다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도 나중에 물리면 약도 없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1번 한번 더 찍어주시고. 누가 여기 한 분이 물어보셔가지고 네. 나중에 약도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추가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만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쭉 돌려보시고 GL팜텍은 운봉 떨어져서 거래나 지금 투매나온 거. 차트가 좋은 게 합전자인지 차트 괜찮네. 네. 쭉 볼까요? 이니텍 유로테크 투매 나온 거고, 그죠? 이거 괜찮네 차트. 이거 괜찮아요. 이 어려운 와중에 그죠? 네. 괜찮아요. 눌림목으로 보이는 차트. 사실은 얘기는 아니고 네. 괜찮아요 차트가. 조금만 애쓰면 신고가 날 수도 있겠어요. 개인들만 안 따라붙으면 이래요.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지금 대충 50개까지 봤죠?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마이크로 디지털이에요. 거래가 보니까 어때요? 자, 그만 보자고 시간이 없으니까. 네. 거래가 증가하면서, 그죠? 저점도 높여가면서, 그죠? 네. 전고점 근처에서 매물대를 소화하면서, 그죠? 이 어려운 와중에 잘 차트를 쫙 당겨서 보시면 이평선을 다 모아놓고 들었다 놨다 열심히 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고 있잖아요. 유보율보다 부채율이 많은 거는 회사는 별로 실적이 좋은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죠? 네. 아무튼 이 어려운 와중에 네. 차트는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딱 올려놓고 보는 거예요. 급등주 검색기 그런 거 보지 마시고 직접 찾으세요. 직접 찾으세요. 빨래는 세탁기에 해야죠. 그죠? 네. 일부러 막 빨래를 손빨래 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걸 힘들어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편한 게 세탁기라잖아요. 여자분들이 그 빨래하는 거에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남자분들도 마찬가지죠. 빨래는 세탁기에 돌려야 되지만 종목은 급등주 검색기에 넣고 돌리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고요? 직접 찾으세요. 실력 빨리 키우고 싶으시죠? 네, 그 중에 하나 알려드린 거예요. 제가 이거 옛날에 초보 때 했던 거예요. 초보 때. 지금 설명한다고 몇 개 못 봤지만 저 혼자 하면 10분이면 끝나요. 양쪽 거 다 보는 거예요. 쫙 찾아요. 이거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대선주 있죠. 대선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간파가 돼요. 바이오주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딱 보여요. 왜 그러겠어요? 보인다니까요. 전체를 옛날에 그랬어요. 전체 2,000개를요. 코스피 코스닥 대충 합하면 2,000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거를 옛날에 한 몇 년 동안 매일 봤어요. 그래서 마우스가 일부러 마우스를 좀 비싼 걸 썼거든요. 근데 저 고가의 마우스를 썼는데 몇 달 못 갔어요. 하도 눌러대가지고. 제가 눌렀거든요. 다 일일이 찾으면서. 그 마우스를 그게 뭐 여담이지만 좀 비싼 거는 왜 AS가 잘 되잖아요. 그죠? 1년 이내에 파손되면 새 걸로 바꿔줬어요. 그 마우스 하나 사가지고 한 4년인가? 4년 동안 계속 마우스를 새 걸 썼어요. 왜냐면 몇 달 안 돼서 이제 고장나니까 로지텍이었을 거예요. 로지텍 거. 지금도 거기 거 쓰는데 보내면은 자기도 실수라고 새로 하나 줘요.
그래가지고 하나 사가지고 몇 번 새 걸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마우스를 옛날에 많이 두들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력이 많이 늘었죠. 딴 거 하지 마시고 하나 알려드려서 이 방법을 한번 해보세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옛날에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한동안 안 했었거든요. 이렇게 해서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이런 거 하나 딱 건지는 거예요. 이거 괜찮네요. 뭐 실력이 있으시면 이제 기업 분석까지 쭉 해가지고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공부 삼아 이런 게 신고가를 낼 수 있을까 보는 거예요. 맨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좀 힘들 때 시간을 잘 보내시면 돼요.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럼 이긴다 그랬죠? 아무것도 하지 마시라.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셔라. 제가 오죽하면 공방 때 그랬잖아요.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제 5분이면 끝나요. 네. 제가 자꾸 하락 나오고 막 그러는데 그러잖아요. 회원들한테, 여러분한테, 무방회원들한테도 그랬고, 여자분들 보고 그랬어요. 공방할 때 수요일날인가 쇼핑하시라고. 남자분들도 장비 사는 거 좋아하니까 쇼핑 좀 하시라고. 돈이 없는데 그냥 쓰라 그랬잖아요. 여자분들은 그냥 쓰시라고. 남자분들은 또 싼 거 안 사요. 막 최소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이용을 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큰 돈 들어가니까 일단 찜해놓고 돈 벌어갖고 추석 이후에 사라고 그랬고요. 여자분들 쇼핑하라고 그랬죠. 왜냐면 자꾸 정신을 이제 흩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너무 집중하면 털리니까 정신을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 얘기 했냐면 시간을 다른 데서 보내라 이거예요. 장이 이렇게 어렵고 할 때는요, 너무 집중을 해놓고 그러면은 오히려 털려, 역효과 나요. 그게 세력들이 바라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신경 많이 쓰고 생각 많이 해서 불안하니까 털려요. 아니면 안 사든가. 그쵸? 그래서 자꾸 미용실을 가세요. 돈 좀 쓰세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쓰세요. 카드 있잖아요. 카드 다 있거든요. 다음 달에 나오죠? 당연히 다음 달에 나오죠. 그죠? 지금 카드 쓰면 다음 달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요. 카드 쓰시라고. 네. 회원들이 다 웃어요. 쓰시라니까요? 그래도 어떻게 쓰시라고 그냥. 네. 본인을 위해서 5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쓰시라고. 네. 쓰라고 그래요, 그냥. 주말에 10만 원이건 10만 원 요즘 돈도 아니죠, 그죠? 30만 원이고 50만 원이고 좀 쓰세요, 좀. 응? 남자분들, 여자분들이건 좀 쓰세요. 맨날 주식 사신다고 그냥 돈만 생기면 다 박박 긁어가고 주식 사셨는데 떨어져가지고 속상하시죠? 그러니까 돈 좀 쓰세요. 이거 제가 해봤는데 효과 있어요. 돈 그러다가 맨날 모아가지고 이제 목돈 좀 모아 이제 해가지고 주식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힘들 때 있죠. 거꾸로 돈을 쓰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어불성설인 것 같죠? 써보세요. 많이 편안해진다니까요. 또 그렇다고 막 너무 많이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좀 넉넉하게 쓸 수 있는 만큼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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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몸에 좋은 것도 좀 드시고, 네. 많이 지치셨을 텐데 드시라니까요. 그러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거 차트 얘기하다가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시간을 잘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차트를 볼 때도 정말 봐야 될 때가 있잖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차트 되게 중독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보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이제 웹스 이런 거 예를 볼게요. 예를 들어서 웹스나 이런 거 보면서 아이고 그러시는 분도 있어요. 염을 하세요. 염. 아이고 누가 죽는 것처럼 그죠? 아이고 푸른 저축은에 보면서 아이고 회복 안 될 것 같죠, 그죠? 이거 보고 아이고 PPI 이런 거 보면서 누구 죽었어요? 아이고 제가 그런 거 보지 말라고. 그런데 너무너무 보고 싶다. 그러면 아까 뭐예요? 쭉 찾으면서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좀 전에 봤던 거. 그런 거 보면서 이거 괜찮네? 이러면서 아셨죠? 이거 괜찮네?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시간을 잘 보내시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아셨죠? 시간 잘 보내시라고. 네. 투배가 나오고 폭락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면서 그쵸, 손실을 안 보고 그 다음에 실력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첫 번째,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잘 보내세요.
뭘 하면서요? 여러 번 반복하죠?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저는 성격이 그래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3번 이상 얘기해요. 이게 안 고쳐져요. 그러니까 참고해서 들으세요. 방송 들으실 때 저 인간이 왜 자꾸 저 인간이라고 하죠? 네. 저 인간이 왜 자꾸 똑같은 말 반복하지? 습관이에요. 네. 못 고칠 것 같아요. 솔직히 네. 안 고쳐져요. 네. 아무리 애써봐도 3번 이상 얘기해요. 그래서 포기했어요. 그냥 들으세요.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김냉구님 또 원유큐브 좀 봐주세요. 아이고 또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아이고 진짜 꼭 그래요. 1시간 반 쭉 이제 중요한 얘기를 쭉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꼭 끝날 때 그래요. 제 것 좀 봐주세요. 죽었나 살았나. 진짜 맥주 김 빠지게 하듯이 그죠? 네. 꼭 그러신다니까. 주말에 딴 거 하지 마시고 네. 소중한 분들하고 좋은 시간 보내세요. 주무시고 푹 주무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돈 좀 쓰시고 좋아하는 사람들 만나갖고 얘기하시고 대신에 주식 얘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친구가 야 있잖아 너 그때 그 주식 어떻게 됐니 그러면 입을 닫아버리세요 그냥. 아셨죠? 네. 주식 얘기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일상으로 돌아가셔서 시간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네. 힘을 내시려면 신경을 안 쓰시는 게 가장 잘하시는 겁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월요일날 또 뵐게요. 네. 월요일날 주말에 아마 해외 증시나 이런 쪽에서 아마 약간 또 들었다 놨다 할 것 같은데 뭐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네. 자 그러면 월요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